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어저께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차트가 있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랑 내려가는 주식의 개수를 비교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려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보통 이런 경우는 다이버전스라고 했고, 이런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맥클라렌 서메이션은 제가 매번 보여드린 건데요. 이건 맥클라렌 서메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장기 추세선이 네거티브한지 아니면 파저티브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맥클라렌 지금 이게 오실레이터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맥클라렌 오실레이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썸메이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봅니다. 근데 계속 네거티브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 한 경우에는 보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거티브 하면 항상 조정이 이렇게 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네거티브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3월달, 5월달 다 네거티브 하지 않았어요. 다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에 네거티브 인디케이터가 떴고, 그러면 저희는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맥클라렌 서메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맥클라렌 서메이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또 나타내 준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선이 맥클라렌 서메이션이죠. 예. 그래서 지금 250을 넘겼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이 로우 레이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만큼 올라간 주식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이를 찍은 주식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0.25죠. 0.25, 한 0.3 정도 되겠죠. 그래서 0.3 정도 왔고, 이거를 나타내주는 수익률 통계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면 250 이하일 때, 만약에 250보다 더 낮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뉴 하이라든지 뉴 로우 이게 40% 이하일 때, 그러니까 0.4 이하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았고 한 석 달 이후부터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이거를 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150 이하로 볼 거예요. 150 이하로 봤을 때는 이걸 45%로 보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고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직 인덱스도요. 지금 보면 현재 여기 와 있고요. 그만큼 52주 하이라든지 52주 로우가 많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보통 수익률이 에버리지 리턴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겠죠. 예, 또 중국에 관한 기사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를 하는 거는 일단 널리 쓰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이게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약세여도 달러가 약세여도 달러가 강세여도 오일은 사야 되죠. 맞죠? 그러면 수요층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기축통화이면 또 뭐가 좋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상관이 없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더 이상 하락할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컨텐츠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고 있어요. 컨트롤 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지금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보면 이 페이 기능을 정부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금융지지사한테 넘긴다고 했어요.
금융지주사한테 넘긴다는 소리는 그만큼 규제를 세게 한다라는 거죠. 규제를 세게 하면 지금 규제를 세게 한다는 소리는 정부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들을. 이 페이를 정부가 가져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죠. 예, 그거에 관한 뉴스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중국은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로우를 지금 통과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인정보를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 기업 지금 싸서 좋죠. 엄청 메리트 있는 구간이죠. 그러나 무언가 확실한 게 보이기 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테이퍼링이 지연되지 않겠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지연되어야 되는 점이랑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이유랑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호주랑 뉴질랜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호주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지금 이달에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는 델타 변이로 봉쇄가 강화됐죠.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뚫렸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보면 지금 호주 달러랑 지금 미국 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내려간다는 소리는 호주 달러는 지금 약세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는 강세죠. 그러면 보통 테이퍼링을 하면 시중에 돈을 뿌린 거를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주 달러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세가 돼가고 있죠. 이 말뜻은 무슨 말이죠? 환율 시장조차도 당장의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뉴질랜드도 볼게요. 뉴질랜드도 지금 쭉 올라가다가 쭉 7월 달에 올라가다가 내려갔죠. 이게 내려간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당장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는 당연히 뉴질랜드 화폐는 강달러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약세로 되고 있죠. 예. 그와 반대로 지금 미국 달러는 강세죠. 예. 지금 뉴질랜드 달러는 약세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고 그 대신 미국 달러는 강세죠. 그쵸?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어요. 뉴질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에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당장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를 보면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죠.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뉴질랜드 지금 채권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뉴질랜드 채권 시장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를 보면 당장의 테이퍼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PC 물가지수 설명을 드렸죠.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죠. 지금 평균적으로 2%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2018년도에 1.5였어요. 2019년도에도 1.5였어요. 2020년도 1.5였어요. 그러면 0.5가 부족한 게 0.5죠. 0.5 곱하기 3하면 1.5죠. 1.5만큼 지금 올라갔죠. 물가가. 평균적으로 물가가 2%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3.5, 1.5, 1.5, 1.5 더하면 지금 2%예요. 예. 그러면
이 PC 물가 지수를 낮춰야 되겠죠. 물가를 낮추려면 테이퍼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이유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셋값이 미쳤죠? 왜 전셋값이 올라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게 월세입니다. 월세. 임대 수임료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10%예요. 금리가 10%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금리가 10%일 때는 월세를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200만 원이죠. 네? 월세 수익료가. 근데 금리가 1%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만약에 우리가 1억 2천을 넣어놓는다면, 예금을 해놓는다면 1200만 원을 받죠. 금리가 10%니까. 이거는 1억 2천에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200을 똑같이 받죠. 마찬가지로. 근데 금리가 1%다. 1%면 어떻게 되죠? 예금 금리는 내려가죠. 예금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예금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월세는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겠죠. 전셋값은 왜 올라가겠어요? 금리가 싸지니까 그만큼 수요층도 많겠죠.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싸니까. 그러면 전세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금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주거비용이 일단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기사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영끌에 산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가 낮으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요. 가계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늘다 보면 자산 가격이 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 가격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각종 투자 자산 가격도 급등하고 그럼 빈부격차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는 테이퍼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는 더 큰 침체가 올 것이고 매번 설명드리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